네, 요즘 국세청이 날로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 하고 재산을 증여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어물쩍 넘기려고 했다가는 눈덩이 같은 세금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 금액이 크면 세금도 큰 만큼 조금씩 일부를 증여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럼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을 할 예정인데요. 건물의 건축 비용을 본인이 대출받아 신축을 할지 아니면 자녀에게 담보만 제공해주고 자녀가 대출받아 자녀 이름으로 신축할지 고민 중입니다. 사전 증여의 측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거 제가 굉장히 상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증여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실제 자녀가 대출을 받고 자녀 이름으로 건물 올리고 자금을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자녀가 함께 들어오면 공동사업의 형태로 유지를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는 자금의 원천으로 임대소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건물을 통째로 증여를 하려고 하면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때는 전체 건물을 주지 않고 일부만도 증여가 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건물은 토지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증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토지만 혹은 건물만 아니면 토지랑 건물의 일부만 이렇게 증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고요. 또 거기서 임대소득이 나오면 그게 또 부모님 소득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상속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통째로 주실 필요는 없죠. 증여를 할 때는 건물과 토지를 평가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데 토지는 가치가 높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조금 덜 하게 되죠.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자녀가 상대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자금 출처가 되어주는 기회가 돼서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한테 소득이 많다면 자녀가 임대사업자로 공동으로 들어갔을 때 소득이 분산돼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죠. 사연의 경우처럼 건물을 사서 헐고 새로 건물을 지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실제 자녀가 대출을 받고 자금을 상환을 하는 형태로 해서 임대사업의 주체가 자녀가 되어버리면 훨씬 더 길게 봤을 때는 상속세를 줄인다든지 자녀에게 자금을 이전을 해준다든지 절세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이 두 방법은 부모의 자산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상속세를 줄이는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재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자녀의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증여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말고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남의 땅에서 임대업을 하겠다고 하면 공짜로 무료로 내 땅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관대한 토지 지주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관계자는 보통 무료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혜택을 주기에는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것도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을 텐데 많이들 물어보시죠.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질문요. 네,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과세가 안 되는 거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빌려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를 드리자면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 평가액의 2% 정도를 이익으로 보고요.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무상 사용 이익을 계산해 내는데 그 무상 사용 이익이 1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담보를 대신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의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는데요. 이것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측면인 거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5년치 합산해서 1억 원이 넘으면은 과세가 맞아요. 되는 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담보로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 이자와 법에서 정한 4.6% 대출 이자를 비교해서 적게 내서 자녀가 이득을 봤다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게 된다는 건데 이건 증여이익이 1,000만 원인 경우가 네.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 추가로 저에게 가끔씩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증여를 하고 나서 이 증여세 신고한 거, 증여한 거 되돌릴 수 없나요? 취소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후회될 수 있죠. 네. 준 게. 네, 이렇게 후회되시는 경우에는 증여 요 기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요 안에 증여를 취소하신다라고 네. 하면은 증여 기존에 과세됐던 금액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증여세는 취소가 되지 않고요. 네. 다시 돌려받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 기간조차 지났다. 네. 쉽게 말하면 간단히 6개월이 지났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는 취소했을 때 내가 받는 것도 증여입니다. 네. 줬다가 다시 받을 때도 증여이기 때문에 그때도 증여세를 내고 찾아오셔야 돼요.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증여는 쌍방의 계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취소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못 돌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합의 안 해주겠네. 합의 안 해주면 법정까지 이제 가셔야 될 수 부모 있습니다. 자식 간에 이제 법정 가는 네. 안 좋은 경우를 보게 되겠네요. 이 부분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 만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 증여하는 것을 절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를 달리해서 임대업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사전 증여의 효과는 물론 자녀의 나중에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